종목 분석으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비피도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시장에 선을 보인 지가 오래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간단하게 모멘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이제 비피도가 주목받는 부분은 바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향후 성장성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비피도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판매 업체예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관련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별로는 분류가 이제 제약주로 돼 있고, 이제 건강식품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이제 그 비피더스균을 비롯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라든지 이런 건강식품, 기능식품을 좀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중에 판매되는 것 중에 이제 닥터지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비피도의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앞서 언급드렸던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면은 그 사람 몸에 있는 뭐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유전 정보라든지, 네, 인체죠. 인체 내에 있는 뭐 미생물, 그다음에 뭐 유전 그 정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이나 유전 정보를 잘 알면 사람의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면역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체 내에서 인체 내에 있는 미생물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것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고, 이것을 활용한 난치병 치료라든지 이런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이 향후 5년간 10조 원 규모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성장이 시작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비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균주 배양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진 업체예요. 그러니까 인체 내 미생물이라든지 유전 정보를 연구를 하려면 어쨌든 그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배양 탱크를 17대에서 26대까지 좀 빠르게 증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마이크론 바이오 센터에서 그 바이옴 분석 서비스를 시행해서 그 개인의 생태계, 그러니까 체내에 있는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도 좀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R&D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그에 대한 기술력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막 상장된 또 종목이고 제약주이기 때문에 실적은 뭐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도 적자는 좀 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올해부터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증권사 추정치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4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체 내 미생물을 분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가 이제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치병 치료에 효과적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치병으로 지금 평가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 마이크로바이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악영향이 퍼지는 것을 좀 빠르게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 바이옴 부분에서의 좀 선도적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임상도 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가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상장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약간 원형 바닥형처럼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매수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종목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게 뭐를 하는 업체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인지, 바이오시밀러 업체인지, 제네릭에 특화된 업체인지, 건강기능 식품에 특화된 업체인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미생물 부분에 특화된 업체인지, 이런 것들을 크게 분류해서 종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으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차피 뭐 이과 부분에 대한 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전공하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얼개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때 좀 깊게 파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데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자체가 초기 성장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부담이 왔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비피도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난치병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기업의 주가에는 항상 엄청난 모멘텀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선도업체가 이제 비피도였다라는 부분들 종목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